이제부터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예, 양경수 의원님. 지금 이제 18쪽에 지방도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는 거지? 도에서 다 계획하고 사업을 해서 우리가 뭐 시가 그렇게 뭐 큰 적이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우리 지역에 있고 우리 시민들이 이제 이용하고 어쨌든 뭐 신설이기 때문에 이제 뭐 보상하고 이제 그 공사하는 기간에 어떻게 됐든 그 지역 주변 시민들이 굉장히 참 뭐 불편하고요. 또 이 도로가 되면서 더 불편해졌어. 뭐 그거는 감수하고 좋다 이거요. 그러면 시작했으면 사업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은 뭐 굉장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업 설계부에서 10년 안에는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 도사업이라고 도에다가 밀 게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시에서 너무 간과한 거야.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도의 복지 예산 때문에 이제 이 도로사 예산이 줄어드는데요. 근데요, 국장님, 지금 이게 거의 같은 시점에 착공을 했어요. 시작을, 설계는. 예. 시작을 같이 했는데, 이게 나중에 도에도 이제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게 2008년 이후입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저 보상비에도 조금씩은 다 세워졌어야 되는 건데, 한 푼도 안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그나마 지금 안중시관이나 신항하고 이제 진이역 하고 진이남사 가는 그나마 그래도 좀 적절했을 때 보상비를 조금씩 세워놓고 여기까지 살아난 건데 나머지 한 두세 개는 지금 뭐 이화산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보상 저기 했지만 같이 보상 같이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챙기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2010년 되다가 이 사업되는 거 보상 안 나간 거는 뒤로 다 밀어놓고 그것도 뭐 중간 이상 한 50% 이상 보상 나간 거는 빨리 하고 이 진이남사나 이화산계 같은 경우에는 보상 한 30% 정도밖에 안 돼갖고 사업 공사 착공이 그래갖고 이게 뒤처진 거거든요. 우선순위에서 다 밀렸잖아요. 그래도 이제 저희 시는 다른 시군보다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요 유독 많아요. 우리가 대형 사업들이야 이게 다. 예산도 이제 다른 시보다 안성시 같은 데는 뭐 착공이 뭐 6건 공사 중인데 뭐 2015년도 같은 경우 10원 한 푼도 안 쓰고 이랬지만 저희는 그래도 아니 우리도 10원 한 푼 안 쓰는 해가 있었어요. 아니 저희는 그래도 그 도의 전체 예산에 그래도 한 40%를 저희 시로 이제 가지고 했는데 2012년대 같은 경우에도 네. 예산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지금 뭐 시에서 어떻게 됐던 뭐 시 하는 사업들도 많지만 어쨌든 이런 거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쓸 길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 설계나 이런 거 했을 때 지금 이제 뭐 안중신항 공사가 됐고 지금 진이남사, 진이역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로나비역까지 된 건데 네. 지금 한번 가보셨어요? 진이남사가? 네. 또 어때서요?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마무리하고 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뭐 현장 여건상 뭐 또 일부 그 라볼트 앞에 그 기존에 있는 뭐 상가대역 그런 데 조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거기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게 기존 구도에서 지금 이제 기존 도로에서 들어올 때 저녁에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도로 선형이나 그 도로를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큰 사고 날 거예요 거기. 그리고 그 교통섬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그 차선 같은 거 보면은요 아니 신설됐으면 뭔가 좀 보기 좋게 좀 반듯한 게 있어야 돼요. 뭐 길이 다는 게 뭐 반듯한 게 능사는 아니지만 이게 바닥에다가 그 도로선 그려놓은 거 보면은요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기존 도로로 접하는 곳 보면은 더해. 이 가각트로니 같은 거를 지금 이렇게 차들이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이렇게 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 다 그냥 규격화만 시켜놔갖고요. 그리고 지금 그거 하면서 지금 거기서도 뭐 학생 애들 진짜 중경상 이군에 있었지, 또 뭐 어르신 돌아가셨지. 이 도로 완공 되기도 전에 벌써 그렇게 안 좋은 사고가 나는데 이게 완공이 됐을 때는 더 문제가 클 것 같아요. 그냥 준공 전에 뭐 경찰서 교통계하고 이제 저기 해서 그 저기 위험 시설물에 그 주민들이나 이런 이제 그걸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 면회 가셔서 한번 그거를 모니터링 한번 받아보세요. 뭐가 우연인 건지. 이게 외지에서 그 뭐 교통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현황 같은 경우에 또 사람들이 그동안에 써왔던 길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그게 있으면서 어떻게 됐던 기존에 있는 그 도로하고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다 어떻게 보면 가서 유턴하든지 그냥 녹록해 해갖고 돌아가야 돼요.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길이냐 이거요. 2차선에 있을 때는 좀 속도도 적고 좀 위험 3차선이가 좀 그리고 거기가 농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편하게 그냥 농길을 내고 좌회전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쳤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뭐 속도 제한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저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든 지금 뭐 그 과속 그 카메라 저기 과속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설치하고 또 이제 그 야쿠르트 앞에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사거리 체제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야쿠르트로 가는 뭐 사거리거든요. 그런 뭐 신호체계 같은 경우에도 아침 출근이나 이게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비보 좌회전이 필요해요. 비보호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야쿠르트 앞에 있는데도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직진 차선이 있어도 거기서 이제 하북 쪽에서 들어와서 야쿠르트 쪽으로 직진하려고 하면은 직진하는 차가 거의 없거든요. 한번 컴퓨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북 쪽에서 와서 동남리로 들어갈 때, 부도로 들어갈 때 거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참 이게 비보라는 게 사고 나면은 뭐 그 비보한 사람이 다 책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거는 좀 탄력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뭐 내가 불법 좌회전에 사고 나면 뭐 다 내 탓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옛날에는 무조건 이제 뭐 좌회전 들어왔을 때 해주면 지금은 이제 요즘은 교통체계가 이제 경찰청이 바뀌어가지고 직진할 때 앞에 차 올 때 이제 좌회전 하게끔 이렇게 이제 예, 지금은 근데 이제 그 비보 좌회전이 그 이제 저희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두 군데 그리고 또 이 기존에 하면서 공사하면서 지금 이제 마살리 사고의 체계도 본인들 이제 공사 구간만이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그 중앙배수로 쪽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안 맞거든요. 그 마산 사거리. 그거는 저기 그 시민과에 대했다 그 야구르트 같은 데는데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통시설기장님 다녀오고 경찰서도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의원님 좀 만나 뵙고 또 나름대로 또 그 교통 이 어떤 전문 분야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은 마살리에서 어르신들 그 면사무소에 못 오셔. 뭐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오실 수가 없는 여건이 되거든요. 하는 길에 이제 또 그 경부고속도로 저희가 이제 요구를 했었던 건데 거기 사실은 손을 봐줘야 되거든요. 그 손 봐줘야 돼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가 또 유독 그 뭐 지역 뭐 공사들도 많지만 그 뭐 레미콘하고 또 이렇게 덤프 트럭들이 이 차들 그런 큰 차들은 브레이크 잡기가 힘드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예요. 그럼 좀 그 안전 조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광역교통, 특히 이제 우리 광역교통 개선 이걸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뭐 사업 이루어지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지금 이제 광역교통부에서 지금 뭐 그런 유발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특이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지하도 이런 개선 같은 경우에 특히 뭐 그 민간 개발하는 것만 해서 그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에는 워낙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뭐 주변 개발 고덕이나 뭐 소사본이나 이 개발하는 것도 다 그게 유발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국에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쪽에다가 방역통해서 뭐 지금 LH 하는 고덕에다가 얹히던지 그런 방법 없어요. 얹히더라도 이제 사업 시행자는 또 이제 또 달라지는 지금 뭐 그 고덕지구에서 이제 1조 5천억 약 한 1조 6천억 정도 지금 그 방역거품 바깥에 사업이 부담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또 그 지정한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브레인시티라든가 예를 들어 뭐 브레인시티 구간에도 이제 뭐 고덕지구도 해주고 있는 뭐 아니 그 구간에는 예. 그 브레이스테이션에 고속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이제 고덕에서 예. 하도록 돼 있어요. 예. 이제 나중에 이게 지정됐기 때문에 뭐 LH 있어서 이제 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LH는 우리 평택시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워낙 그림은 다 그려왔다가 지금 뭐 우리 정문 앞에 있는 그것도 다 거기서 그린 건데 거기서 안 하게 해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뉴타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예전에 그거 다 광역통만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빼준 건 아니고요. 아니 못한 걸 아니 할 수가 없었죠 근데 거기다가는. 이제 윤태원 뭐 경계고 어찌 그러다가 이제 서로 시에서 못 치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건 우리가 그쪽에다 당연히 떠넘겼어야 되는 건데. 예, 그것도 지금 이제 현재 LH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가지고 공항도 형성해서 LH에서 무슨 걸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쪽엔 안일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됐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이 다 어떻게 들어오는 길이 있어야지 거기만 자체 개발이 아니잖아. 예. 네? 당연히 걔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뭐야 토공화 주공화하고 해갖고 토공이 이만 했었으면은요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안일하게 대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전 같으면은 내가 민간 개발해서 사업성이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되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뭐 사업성에서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예. 이 건설이나 이런 주택 경기들이.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쨌든 지금 뭔가를 사업을 용이하게 부담을 덜 시켜줄 걸 우리가 생각해내야 돼요. 그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뭐 200억이 되는 그 저기가 지하철 건설 비용이 거기서 우리가 반만 경감해주면은 그게 시행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토지주들한테 가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그분들은 투자 덜 하니까 그만큼 더 받는 거 아니에요 혜택을. 사업자가 받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어떻게 됐던 그 사업도 용이하게 갈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별도로 특이 구성됐고 저희 생각에는 저 생각에는 이제 법에 그게 감면해주는 조항이 있는데 경기도가 이제 그 유권에서 그걸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아니 어차피 처음에 우리가 한다고 저기 이제 사업자 측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아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분은 이제 그 내용하고 좀 벗어난 얘기인데 해줄 수 있는 거지만 해줘야 된다라는 건 아니래서 그냥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확대 해석을 해서 뭐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석은 이제 뭐 그 담당자가 이제 네. 본인의 결정권에서 따른 건데 어쨌든 무슨 보관계는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국토부 의견도 뭐 저희 생각하고 같고 근데 그게 아마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해주는 측
시가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유권에서 그렇게 하면은 유권에서 잘못됐다라고 다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업무 할 때는 이제 그런 5월달 이런 것들이 한번.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뭐 네. 컨설팅 뭐 저기에서 이제 나올 건데 네. 지금 우리가 방역교통 개선에서 어떻게 됐든 지금 사업지구 하는 지금 뭐 고덕지구도 있지만 이거 방역교통 같은 경우에도 분명 또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변경 내역에다가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넣어서 지금 이제 고덕지구에다가 갖다 뒤집어 씌우기는 조금 고덕지구에서 그렇게 안 하죠. 한번 보충드립니다. 특이가 있어서 남기려고 그런 건데 국장님 말씀이 되려면은 도에서 그 면제해줄 수 있는 가면 감면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권 해석 차이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진작에 이 우리 시민들이 하는 사업을 도와주시려면은 바로 뭐 도에다가 사전 컨설팅 검사를 의뢰하시던지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조치를 빨리 해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국장이셨었는데 그 자리에 담당 국장이셨었는데 이제 건의를 했던 거죠 문서로. 근데 그 건의를 했던 문서가 몇 개월씩이나 걸립니까? 그건 예? 국장님 그게 그리고 그게 이제 그또 의원님 그러시면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상부기관에서 결정을 또 이제 하부기관에서 뭐 이제 민원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 그러면은 국장님 저 이해 입장합니다. 자 그렇다고 치자고요. 자 그렇다고 칩니다. 그럼요. 그 17개 그 민간개발 사업지 지구를 막아놓고서 감면이 된다는 조건 하에 그 다음에 사인된 거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이제 그때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예. 뭐 정확히 뭐 제가 뭐 아니 국장님이 그 담당 부서의 국장님으로 계실 때 그거 지대지구 지하 차도 들어가는 거 비용 태우라고 올리라고 그래가지고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국장님. 제가 국장한테 했으면 아닌데 국장님한테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국장 11개월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다시 도시계획 변경 들어갈 때 영신지구에서 제가 물론 이제 그때 그 업무라는 게 이제 그때 국장님이 계실 때 그거 생겨가지고서 여적 4개월 6개월 동안 지금 진행 못하고 있는 건데요, 국장님. 그건 이제 업무라는 것이 이제 그 담당하는 국장을 다 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예, 이제 뭐 가장 정결이 거의 많고 예, 그렇죠. 실무진하고 왔다가 오는 건 국장이 내용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 과장하고 민원인하고 얘기하고 시장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제가 5월달인가 한번 방문했을 때 그럼 화끈하게 내시고 소송을 한번 하시죠. 이제 그 얘기는 내가 아이, 국장님. 본 적은 있어요. 자, 그거는 물론 그것도 그때 사적에서 그것도 뭐 사적에서 한 얘기니까 뭐 사적으로 한 얘기로 넘어갈게요. 사적으로 이제 그런 그 이제 제가 이제 자리 옮기기 전에 예. 한 20일 전에 한번 그때 저는 인지를 했고 근데 그걸 그 전에 이제 과거에 제가 한번 과장 때 한번 검토를 했었거든요. 네. 예. 자, 그러면 국장님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은 자, 그런 주요 중점은 내부로 두고 환기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얼마인지 사업을 진행을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죠?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시켰어야죠. 수답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사업비와 관계되기 때문에 환기는 사업비를 전부 다 태워야 되거든요. 사업비를. 야, 그럼 먼저 번에는 맨 처음에 사업 승인 해줄 때는 그 공보에 있듯이 사업비가 타지 않았는데 승인을 해줬어요. 그것은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획일성이 없고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다시 개인적으로 별도로 아니 개인적이 아니라 이제 뭐 어차피 다 공개된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등기부 등본을 띄면은 큰 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있고 실시 계획이 있고 실시 계획 인가 때 그걸 이제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안 했다고 안 태웠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우리로 들으면 이제 지문으로 돼 있으면 이제 A라는 사람 그 B라는 사람 B라는 걸 내가 샀어요. 근데 이제 A라는 건 그
근데 그냥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총체적으로 이제 개발 계획이 있고 개발 계획에서 이제 수행하는데 최종적으로 저기 있는 것은 이제 이게 이제 70개 이렇게 받아신 게 우리는 이제 아 이게 버섯구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이 개발 계획도 이제 좀 그러니까 얼마든지 네. 시에서는 편하게 시민들이 할 수 있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다가 배배 꽈놓고서 니들이 뭘로 떼고 우리 권한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쉽게 아니, 얘기해서. 네? 그- 우리가 공무원들 잘못 행정을 안 하고 내가 파티를 쓰니까 니들 이런 소리 하지만 나중에 우리 권한으로 얼마든지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국장님.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실무계장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왜 그걸 명시를 안 했냐 이게 이제 그 개발 계획 때 이제 뭐 저기 고시를 했다 그러고 그때 이제 아마 그걸 해오라 그러는데 계속 이제 아마 그 금액을 안 태워가지고 오니까 시간 없고 인가 저기 해버리니까 그럼 발의했어야죠. 이게 아니, 아마- 도대체 앞뒤 맞는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국장님. 앞에 개발 계획 그 고시할 때 변경을 어차피 할 때 그건 저기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까지는 아마 그 시간이 왜냐면 그 시료가 있잖아요. 실시 예. 얘기가 시료가 아니, 그래서, 아니, 국장님, 그래서 그걸 직권으로 해줬다? 비용을 안 태워줬는데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는데? 아니 실시 얘기가 아니 이제 그 비용은 구역의 시설이니까 뭐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실무 계장한테 보고는 받았는데 아니, 그 공고나 행정 절차가 누구나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이해가 되는 순으로 이제 우리 담당 계신 직원만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공고가 이게 말이 된 소리입니까, 이게? 근데 나중에 그래, 알았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은 이제 뭐그 계획도 좀 많이 변경이 되고 또 그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고 어쨌든 거기를 가야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부담시킬 것 같은 시에서도 좀 이거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광역교통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지역 싸내는 게 뭐 SRT 뭐 이게 저기 힘드는데 그게 지금 여기 어디서요? 지역 옆에 졌죠. 네, 짓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 거야?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지금 현재 다니는 대로 지금 현재는 지금 다녀서 이쪽에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설치해. 해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차로 연결시킬 계획이잖아요. 그렇지 이제 저쪽에 이제 그 우리 광역교통 5C 구간이라고 네. 현대 도시공사에서 이제 내년 6월까지 이제 개통을 할 거고. 그거하고는 이쪽하고는 반대편하고는 어떻게 연결시켜요? 향후 이제 교량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환승센터 그 기본 계획에는 이제 그 한 800억 들어가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여기 이제 다 해갖고 지금 다녀요. 네. 그러면 그게 같이 환승센터하고 뭐고 이게 같이 환승하는 데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그런 게 인프라가 좀 다 해야 되는 건데 그 환승이 아니고 이제 항상 뒷북을 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 지금 저기에 네. 고속열차잖아요. 네. 지금 고속열차 중에 역 중에 저렇게 되어 있는 역 있습니까? 있죠. 지방. 어디가 있어요? 지방에는 있죠. 근데 이제 저게 시가 아니 지방인데 여기가 네. 지방입니까? 아니 근데 저게 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질문하시는 거 이제 어떤 환승센터도 미리 해놓고 그래야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시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가 몇백억씩 들어가는데 그걸 하루에 이제 좀 축해가지고 저기 승객을 2,000명 정도 보거든요. 양쪽에 10회씩 해가지고 20회 해가지고 승분자까지 뭐 할인해주고 2,000명 정도 잡습니다. 근데 그 지금 현재 이렇게 넘어다니는데 이제 벨치장님 그 환승이라는 게 이제 물론 뭐 저기 전철하고 이제 저기하고는 고속철하고는 이제 지금 뭐 같은 역사가 막 붙어 있으니까 뭐 상관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 대중교통 있지 않습니까? 택시나 이런 대중교통이 이렇게 편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선상에 한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용기비하고 따져보니까 제가 이제 건설교통 6월달에 800억 정도 소요가 돼요. 이제 과연 이제 인구 한 2,000명 정도 이용하는 데다가 800억을 투자할 근데 지금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네. 저도 그 천안 아산역 그 생기고 나서 한번 거길 가보고요.
놀랬어요. 야, 대체 이 을마, 그 당시에도 을마 처음에 개통했을 때 이용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규모는 꼭 진짜 의리화되게 전했어. 근데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지역사인지 전철역인지 고속전철역인지 앞에서 보면 배지도 않아요. 예. 일본부터 해놓은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제 저희 부상은 지금 지제지구 쪽에서 이제 애시당초는 저기 국도 안으로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과거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그 경계까지 이제 해라 그래요. 조건을 이렇게 해서 한 조건을 해서 여기 역전 광장은 무상을 이제 주고 그 환승할 수 있는 그 환승센터 부지는 그 교통원가에 이렇게 시에 매각가 들어가면 조건이 허가가 나는 도시계획위원회 생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입안 누가 해가지고 올라가요? 실제로 평택시에 생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뭐 한계상 얘기고 그 입안 누가 해서 그거 올린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 당시 시장님이 누구였었죠? 그때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요, 어쨌든 이제 광역교통이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제 국장님 봤을 때 제 생각에는요. 고가가 되는 게 교통 개선인지 네. 지하가 개선인지 어떤 게 개선? 뭐 지역마다 좀 틀리겠지만 예, 제 생각에는 지금 그 고덕 신도시에서 지금 그 K2 보름자 앞으로 이제 지하도도 하나 뚫고 있고 지금 굳이 그 시설을 이렇게 지금 고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걸 이제 800억씩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쪽이 이제 서부 지역이 농림 지역이잖아요. 그 지대 쪽으로 거기도 이제 도시 개발을 해야 되고요. 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환승센터 그 부지도 해서 이제 어떤 거기다 큰 빌딩 식으로 해서 민자를 위치해서 그래서 이제 민간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다른 데 뭐냐 시설도 이제 아마 그 다른 데서 이제 그 민간이 이제 아마 근데 이제 뭐 그 사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거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그 이제 뭐 동부의회로 지금 이제 그 시작하는 오산 위부터는 지금 동탄부터는 다 지하예요. 그리고 지금 오산 넘어오면서 이제 지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지금 그 구간도 오산 구간도 지금 지하로 지금 계획하고 지금 뭐 설계하고 지금 이제 공사 이제 뭐 들어가려고 했던데 그 후에 또 나오면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럼 저기 또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이쪽도 지금 뭐 진이면 같은 경우에도 용지들이 많고 주변 여건이 저기 한다고 그러지만 거기는 또 언젠가는 또 지하도를 뚫을 수 있는 밖에 없어요. 요즘 주변에 뭐 택지 개발도 하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왜 좀 앞서가지 않냐? 지금 신성재 경제도시라고 하면 뭐 하냐고요. 기반 시설은 남들은 고가 철거하는데 우리는 다 오버브리지 다 올려놓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서가는 게 이제 미리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여유가 있으면 또 대비하는 게 좋죠. 의원님 말씀대로.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도 옆에 있고 이제 뭐 그 주변이 이제 뭐 부대시티 뭐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그 주변도 민간 개발하고 그게 또 뭐 소사벌까지 연결해서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타운도 지금 이제 고덕으로 우리가 이전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주도로가 돼요, 거기가. 이 또 평택하고 연결시키는 수 있는. 그러면은 고덕에서 연결시키는 데는 KT본인자하고 지하도로 지금 그쪽으로 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역사 쪽이 그쪽이 굉장히 된다 그러면 근리로 넘어오죠. 이제 가까운 거리 옆에 또 이제 지대리 넘어가는 고가구가 2차선 이끌어가는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걸 활용을 그거는 이제 앞으로 때문에, 10여 년 있어서 보면 그건 무용지물 되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됐던 지금 역사 만들어서 뭐 BRT 노선 만드는 그게 연결시킬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서부 지역에 어차피 이제 개발을 해야 되려면 그래서 개발 사업자가 나타나면은 시가든 어디서든 거기서도 또 비용 부담을 우리가 향후를 봐서 어떻게 됐던 거기가 이제 평택의 얼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일일 뭐 2,000명 저기 하지만 그 주변이 뭐 삼성 다 들어오고 주변이 개발된다 그러면은 거기가 아산보다 나아요 이제 우리 평택이 그렇게 또 만들어 놔야 사람들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산보다 이제 향후에는 10년 후에는 아산보다 이제 이용객 수가 더 많. 그러니까 향후 10년을 보는 게 아니라 향후 우리가 20년을 바라보려고 그러면은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지금 졸속하게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개선하려고 그러면은 80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24쪽에 그 동부 고속화 도로 추진인데 지금 아까 이제 국장님은 뭐 내년 2017년 뭐 상반기 정도 돼야만이 뭔가가 나온다 그랬는데 예. 이게 계획대로 언제 나왔어야 되는 계획대로 했습니다. 금년에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안성시 일부 구간도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안성시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지금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아니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 그 협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상이 아니고 지금 그게 소송 중이라 지금 일시 정지된 거 아니에요. 아니 진행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아니 그게 끝나야 소송이 끝나야 뭔가가 되는 거지. 예, 이제 저희가 1심 내일 모레 이제 또 변론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1심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그 공고를 해서. 아니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게 한데 이게 왜 이렇게 법정 논의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원인이 아니고 이제 그 자기네들끼리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세계 업체가 두연본에서 이제 심의를 했는데 세계 업체가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했는데 두연본에서 이제 저희가 위탁을 해서 했는데 거기 애시당초 이제 되게 이제 민자사업이 제한하는 데가 되는데 제한은 이제 그 GS에서 했고 이제 현대하고 한라하고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이제 해가지고 한라가 이제 제일 뭐 좋다고 이제 해가지고 전문위원들이 이제 뽑아놨는데 문제는 이제 이 설계 회사가 이제 그 노선 하나면 여러 개 회사가 붙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쪽에 있는 회사 직원이 자녀 옮겨서 저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자기네들 영업 저기를 이제 그 기술을 노하우를 빼갔다 뭐 어쨌다 이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 GS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제한하고 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저희한테 이제 행정 소송을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게 이제 진행이 제대로만 됐으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봄에 이제 거의 뭐 주민공단까지 다 한다라고 그런 계획을 갖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이게 계획지 않던 또 그런 또 당사자들끼리 업자들 간에 또 그런 소송에 또 휘말려서 이게 또 1년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거 들끓이 사실은 이제 그렇지만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뭐 안성 뭐 그런 예, 부분에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뭐 주변 민원도 있고 뭐 예. 평택식당만 아니고 안서식당을 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하고 그런 협의는 이해가지만 어쨌든 그거야 뭐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다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이거 뭐 법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판단이 나야만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됐든 주민들이 피해보고 지역이 또 단절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협의해 나가야 돼요. 거기 이제 제하는 노선이 다 틀리더라고요. 제한한 노선이지만 지금 이제 저기가 되면 한라 노선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오픈시킬 수도 없고. 오픈이 아니고요. 네. 대략은 압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공람을 했다가 또 번복이 되어버리면 그게 또 혼선이 오고 그래서. 근데 그게 큰 틀에서 벗어나요? 네. 좀. 어떻게 벗어나? 저기서는 이제 GS에서는 4차로로 제한을 했고, 이제 내가 판단하기에는 저기서는 일부 이제 진이 산단했는데 그쪽에서 초입을 6차로로 이제 제한을 했거든요. 그게 6차로까지는 여기까지는 6차로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송탄 오는 데까지는 6차로고.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는 4차로로 했고
노선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노선은 많이 차이지죠. 네, 노선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략 웬만하신 부동산 쪽에서는 거의 알아요. 근데 측량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뭐 측량로 3개 해도 현대하고 한라는 거의 비슷하게고 최초 제한인 거는 그거는 기본적인 그림까지 나와 있잖아요. 오픈된 도로 저기 그 지명 저기 했는데 거기 도로 상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알기 또 가지고 그 문제는 것으로 저 혼선이 있는데 일단은 그 저기가 GS에서 한 게 그 도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개발계획도는 개발계획도가 대략 그려놓은 그 저거지. 아니 개발적인 대략인데 GS 거는 일부 그쪽이요. 한라는 현대 거는 그래도 밑으로 쳐지는 거고 이 송탄 쪽에 이 송북동에 넘어와서 그래서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든 지금 이쪽 그 동막 쪽 들어오면서는 동네가 완전 단절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한라 그걸로 따진다면 거기는 6차선이에요. 6차선에 토공으로 싸던 교각으로 싸던 그 3형까지 한다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돼요? 넓이가 대략 구체적인 저기는 설계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니 도로가 네. 토공으로 했을 때 6차선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잡아먹습니까? 길이로? 폭으로 도로 폭으로 30m 정도. 30m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저기가 있으면은 놀이가 있으면 더 나오고. 아니 토공이니까 당연히 놀이가 있겠지. 지금 40m 정도 나온다고 봐요. 기본이. 높이가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 한 6m 정도 된다 그러면은 4m에서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게 굉장히 민원성이야. 그러면 이게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변에다가 어떻게 해도 그쪽 같은 경우에는 올라타고 내려타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 무료 도로는 지금 진이 하나 있는 거죠. 설계사면 그 진이 장아뜰 있는데 거기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안 봤는데요. 아니 그 나머지는 다 유료잖아. 유료 구간도 이제 그 남부 쪽은 그 구급소 45 넘어서까지 거기까지가 무료고 진위는 오산서부터 그 하북에서 들어가는 지방도 거기까지가 무료입니다. 이거 하북 지방도가 거기서는 이제 올라타고 내려타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송북동 이쪽에서는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저희가 12월 16일 날 그 2차 변론 이후에 1월 초에 그 최종 행정소송 1심이 판결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1심하고는 끝나는 거야? 아니면은 또 만약에 네. 1심에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GS가 한라가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를 취소해달라고 정부 측을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기각이 만약에 된다면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취소하고 한다면 후유증이 좀 큽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1심에서 결과가 이제 좋게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진행하지만 거기서 또 문제가 있으면 이건 또 잘못 그것도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뭐 제가 특정 업체 편에서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그 취소하라고 판결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된다고 보고서 1월 초에 판결 나면 바로 공람하고 절차를 갈 수 있게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동부 저희가 우회도로가 이게 뭐 1, 2년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10여 년 넘은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뭔가가 위에 자꾸 변하잖아요. 변하고 지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도 교통량이 굉장히 심각해요. 뭐 평택에서 지금 여기 올 때도 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막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걸 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거로 인해서 주변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 소지를 조금 완화시켜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러려면 주민들한테 뭔가를 던져줘야 돼요. 여기 이제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공람을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6 쪽에 이제 자전거 도로 이제 구축 사업이 어떻게 보면 뭐 옛날 정권 때 이제 이거 하도 많이 해놔서 굉장히 이제 좋은 건데 우리가 어떻게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어떻게 연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다 구축이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오산서부터 이제 그 상류 부분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거기서 이제 오산천 구간 지금 뭐 사업 설계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진이천 유원지부터 그 오산천 그 합류 부분까지 지금 이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 구간에서 지금 이제 우리 고덕 동청리부터 편성대교 거기까지는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도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결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가다가 그냥 뚫어서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해야 돼. 지금 뭐 편성대교부터 뭐 평택고까지 돼 있다고 했지만 거기도 그렇게 큰 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그걸 제방쪽으로 해갖고 돌아가요. 연결이 안 됐지만 하천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또 제방이나 이런 쪽이 있잖아요. 그게 또 굉장히 위험성이 또 많습니다. 그 이제 그 서울청에서 이제 하는 이제 그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반영을 해서 연결되고 또 이제 우리 그 고덕지구에서는 또 서정리청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진이 쪽에서는 그렇게 연결하고 또 우리 고덕지구 이제 서정리청으로 바로 해서 지금 그 또 이제 그 공항교 밑에 지금 그 내년에 아마 착공을 할 텐데 경기 그쪽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 토지공 LH에서는 그 386도까지 연결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방충리로 해서 그 내과를 이렇게 하층 건너서 저쪽 그 우리 그 강변도로에다 연결하는 건 경기도시공사에서 합니다. 근데 그 교량에도 자전거 도로를 다 하는 걸로 또 제방에서 자전거 도로를 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면 뭐 고덕 신도시에서도 바로 이렇게 일단 그거는 이건 예전에도 뭐 시간이 좀 흘러서 그렇지요. 하남부터 해갖고 이렇게 뭐 분당 쪽 해서 뭐 수원으로 해서 용인은 수원 또 뭐 오산 또 평택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게 쭉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거의 위에는 그래도 많이 진척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평택 구간은 뭐 그거하고 그냥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오산천 구간이 이미 설계를 시작해서 내년 봄까지 설계를 끝내고 내년 예선부터 착수를 합니다. 오산천은 한쪽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야망리 쪽이 이제 접근이 안 되니까 교량을 설치하든가 사례교까지 저한도 해서 접근이 돼도 해달라고 지금 건의 중이고, 그 다음에 진이천은 저희가 365억 공모 사업이 금년 7월에 착수해서 지금 서울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설계인데, 그동안에 이제 서울청 그 하천부장이 평택시에서 공모한 거니까 평택시 의견을 받아서 같이 설계를 하라고 지시를 해주셔서 7월달 그 착수보고회 때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시에 와서 용역사가 1차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할 거고요.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말까지 우리 시 의견이 주민들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를 할 예정이고. 이제 그거는 모설계 저기 했지만 그래서 그 구간은 지금 그 건너편 쪽으로 이제 지금 돼 있잖아요. 그 저기 오산천 이제 더 해갖고 이제 사실적으로. 사기 쪽으로.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쪽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해갖고 건너편도 해줘야 돼요. 그게 오산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에요. 그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오산은? 그 이제 그래서 그리고 경계 부분에서 그 이제
넘어가잖아요. 제가 대안을 내는 게 야맹이부터 사리구까지는 저한도 설치해서 무한하고 접근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천이 워낙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 동쪽 같은 동네 야망 쪽 같은 경우에도 정비만 조금만 해도 됩니다. 그거는 한번 저기 그냥 보시고 네, 또 거기 보축공사 계획도 있고 그러니까요. 같이 저기 해보고. 지금 우리 이제 그 도로에다가 이제 자전거 도로를 다 붙여놨잖아요. 지금 뭐 서울서부터 이제 그거 계속 유지할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 정부 때 이제 그 시책 사업으로 이제 국가 시책 사업으로 이제 아까도 이제 이태 의원님께서도 뭐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1년도 안 돼서 일어나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 국가 그에서 또 해본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게 뭐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야죠. 저는 이제 이용을 하고요. 미흡한 건 좀 보고. 더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전거를 타고 지금 다 차도로까지 그쪽으로 인도하고 그 경계에 나서 하는 거기서 타시는 분들 제가 보질 못했어요. 혼자- 같은 경우에는 다 밑으로 갑니다. 행자부에서 서울 부산 연결하는 그 주요 자전거 국도 자전거 사업을 시행을 했다가 실패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행자부에 자전거 조직이 없습니다. 다 없애버리고 국비 지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실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공단 내에 뭐 출퇴근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일본 국도상에다가 맨도 놓고 하다 보면은 그거는 자전거 뭐 전용이 아니고 이제 보도하고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해놓은 건데 그걸 하다 보니까 양쪽이 나고 그 틈바구니 나서 더 일찍 뜨는 거예요.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싹 덮어버리면 못 얻는데 그리고 그 방향도 안 맞아요 또. 네. 우선 위험하고 그다음에 매연이 있고 소음이 있고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도 도로 해놓은 거는 이용 가치가 좀 떨어지고 또한 이제 초기의 작품은 우레탄 계열로 시공을 해놓으니까 경과지도 못하고 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장으로 그렇게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예. 종합적으로 자전거 도로로서는 이제 쓸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걸 우리가 뭐 중앙도 없어졌는데 뭐 우리가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저희 친구도 몇 명 이제 이쪽에서 그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고 그러는데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제 하천이 이제 종합계획 같은 걸 이제 뭐 수립을 뭐 소하천도 하고 이제 뭐 지방하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한번 하천 계획을 한번 했으면은 어떻게 됐든 뭐 A부터 뭐 F까지 이렇게 사업을 또 계획을 해서 이제 연차적으로 해요. 그럼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끝났어. 그러면 이제 다시 역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또 안 가는 거, 내려오지도 않고 또 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지 관리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작년에 끝났지만, 올해 끝났지만, 또 이제 한 100억 정도 들어갔죠. 지리천 같은 경우에. 네. 그러면 내년도에 유지관리비 세우셨어요? 일단 도에서 지방하천 하천 유지관리비가 오는 걸 봐서 만약에 올해 이제 3회 추인에 2억이 오는 바람에 제초공모 좀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셔서 요번에 이제 2억 와서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개선을 했는데 환경조정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100억이라는 걸 투지해갖고 저기 지인천 유원지 밑에부터 보산청까지 해놨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거를 유지 관리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방치하면은 그 투자한 게 무의미합니다. 왜? 또 시설 같은 것도 해놨잖아요. 거기다 어떻게 보면 또 나무 같은 경우에도 제방위 또 네. 공원같이 맨도 놓고 네. 그러면은 그거를 뭐 제수 작업을 했던 뭐 쓰레기를 줬던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도 도에 가서 올해 처음
그 도비를 늦게 줘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우리는 지방하천이 많으니까 4, 5억 정도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어떻게든지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시군별로 이제 안배를 해서 배분을 합니다. 해서 도비 서가지고 확보되는 걸 보고 만약에 올해처럼 또 안 쓴다면 저희가 1회층에라도 11호라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문제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차피 지금 이제 본 예산에는 못 쓰인 것 같은데 1회 추경에도 우리가 선 예산 세우고 도비 내려오면 그게 쓸 돈은 굉장히 쓸 때는 사실 많아요.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17개 지방하천이 도에서 관련 17개 하천이 한 82km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 관리도 많이 들어서 그 때를 써서 이제 지난번 추경에 확보를 한 거고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좀 해달라고 이제 건의를 했고요.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1회 추경이라도 넣어서 우리 그 우선 쓰고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1차 추경에도 예. 여기까지 비용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진이천이나 아마 뭐 안성도도 마찬가지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사는 곳이 뭐 이 진이천 주변이라든지 몰라도 그거 한번 그 제초 작업 한번 해놓으니까 그 안에 쓰레기에 뭐다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보임은 안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인부임 한 명 했었죠. 네. 그거를 어쩌면 사업 구역이 더 넓어졌어요. 그러면 공공 저기라도 한 2명 정도는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거는 그 공공물로 그 뭐야 65세 이상 그런 분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10개월 정도는 건설하천과에서 별도로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 인구 같은 거? 그래서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송출이 출장소 관내는 송출이 총괄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세운 거를 총괄 관리하는 형태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송출에다가 몇 분이나 얘기하십니까? 조금 늘렸습니다. 작년 올해보다 늘렸어요? 고정 인부는 한 명인데 네. 예, 그 읍면별로 그 배치하는 거 그거를 조금 늘렸어요. 그러면 그 늘린 거를 자료를 좀 줘보세요. 이런 거. 저희가 당초 예산 요구한 거 내용 가지고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주시고. 더 많으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영국권역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도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50년도에 된 것도 있고 뭐 2015년, 16년도에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비 갖고 하는 사업, 뭐 시책 추진비나 이제 뭐 그런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뭐 어떻게 됐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가 이렇게 해줘야 되지만 순수 시비만 가는 거는 우리가 보면 그 계획서에 있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설 결정이 먼저 된 거 예. 그런 게 우선이 돼요. 예. 그렇게 지금 하고는 계시겠지만 예. 여기 있는 지금 18개 사업을 보면은 뭐 미군기 이전 그런 거 빼고 저기는 앞서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이전 이게 그 사업은 어차피 뭐 그거는 예외지만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 게 얼마 안 되는데도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저희 시장도 그렇고 저희 방식도 수혜 우선 그러니까 수혜우 선수님도 어떻게든 그거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시민 간담회나 저기 할 때 그렇게 껴놓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수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한 게 어떻게 보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는요, 국도비를 하다못해 도비를 좀 매칭해야 된다면 그 명분은 돼요. 근데 순수 시비만을 갖고는 먼저 된 게 우선순위로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부득이하게 공약이나 이런 걸 했다고 되면은 국도비를 받아서 네. 매칭으로 해라 이거요. 알겠습니다. 순수 시비는 순수에 입각해서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네, 이건 마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진행부에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